내일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해보았습니다. 네. 네. 셰익스피어, 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인데 이 말을 증시 오늘 일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신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관 모양을 좀 닮아서 이름이 아, 이렇게 명명이 되었는데 네.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 달성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워낙에 요즘 증시가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하고 해서 이 정도의 레벨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의 모습에서 왕관이라는 또 메타포를 찾아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섹터들도 함께 움직이기도 했고 지수도 많이 올랐고 수급적으로도 또 오랜만에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샀습니다. 대리님 보시는 오늘의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우선 장 초반에는 전일 미국 시장 백신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영국부터 시작된 대규모 접종 소식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고가를 새로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좀 신고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밤에 미국 증시도 강해서 우리 증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러면은 하나씩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제 우려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뉴스들. 하지만 또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이후에 최대치의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나와가지고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지난달 14.3%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어제 1.62%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였는데 보시면 5천억 이상이 전기전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위시한 일부 제약주 이들 업종에 좀 편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최근 증시 상승을 견인해온 업종이 단기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내년 1분기까지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한 부분은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4,400만 명 분 확보 관한 소식들 들려오면서 시장에 좀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었고 1월 달까지 연초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 시장이 충분히 좀 백신 소식에 면역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을 좀 낙관할 합당한 이유가 되어주기에는 이 백신 관련 내용이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코로나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러면 업종상으로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IT는 또 장 후반에 굉장히 강했고 소비재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아침에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기도 했었고 뭐 현대제철 이런 소재 산업재 쪽은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섹터별로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그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어제 좀 매도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내일 쿼드러플 칭 데이 앞두고 현물 비롯해서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아무래도 경기 회복 기대 내년 상반기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좀 확산되면서 면세, 화장품, 뭐 정유 사실 오늘은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 업종 가릴 것 없이 대형주도 좀 2차 전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업종들은 경기 민감주 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화학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한 업종들 좀 눈여겨볼 섹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해서 다른 날보다도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변수가 된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우선 그 단기 급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까지 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의 연속성 그리고 규모 여부가 단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그리고 면세 화장품 등의 경기 민감주 중심 반등 그리고 미국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이머지 시장 내에서 코스피의 매력 그리고 원화 강세의 추세 등을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2월에 이제 예정된 나머지 주요 이벤트들 코돌프 위칭데이 지나가고 나서 14일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16일 FOMC 결과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미국 경기 부양책 협의 진행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은 지수의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호재도 얘기를 해주셨고 악재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외국인 수급 상황은 조금은 우호적이지만 단계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피로감 측면에서 약간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 결국에는 뭐 내일 중립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내일 장만 예측을 하자면 네. 오늘 장 막판에 들어온 수급으로 인해서 저는 중립 이상 흐름을 조금 예측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물론 하루하루의 증시를 바로바로 맞출 수는 없지만은 또 대리님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후반에 강했으니까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셨는데 관심 섹터 앞서서 살짝 언급은 있었는데 어떤 쪽 보시는지 그리고 보시는 이유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자동차, 화학 섹터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화학 섹터의 경우 지금 일부 대형주들이 2차 전지 테마와 좀 엮이면서 급등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12개월 선행퍼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도 아직 이들 업종 중에 PBR이 1배 미만이고 퍼가 동종 동종 업계의 다른 주식 대비해서 좀 저렴한 대형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익이 증가하는 대표 업종 중에 화학과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일부 관련주를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금융당국이 연말 배당 축소 권고 이슈가 있어서 상승세가 좀 꺾였지만 눈여겨봐야 할 경기 민감주 섹터 중에 은행주들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학 섹터 내에서도 뭐 석유화학 있고 정유 쪽 있고 2차 전지 쪽 뭐 이렇게 좀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화학 섹터에서 더 매력도가 높다 하는 쪽이 있을까요? 단기 급등을 해서 조금 피로감이 있는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보다는 순수화학 쪽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좀 싸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롯데케미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정도 네,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대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후반에 강해서 이런 움직임을 조금 더 이어간다면은 내일까지도 상승 추세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그리고 내년 초까지 좋을 거다라는 데는 시장의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단기에는 그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대리 관심 섹터로는 자동차하고 화학 섹터, 요즘 들어서 경기 민감 섹터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네요. 물론 바닥권 대비로 오른 종목군들도 있지만 절대적인 이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 PBR 한 배 미만의 종목군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의 힌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종목군들도 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화학 섹터 내에서는 또 NCC 쪽에 롯데케미칼 관심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 좀 맞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실전 매매하시는데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종목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중국의 막판 흐름이 약간은 좀 마음이 쓰이네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오후장 마감을 앞두고서 가파르게 아래로 좀 밀려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금 문제라든지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도 조금은 셈법이 복잡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외국인들의 든든한 매수세가 우리 증시 꾸준히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확실히 이 개인들의 유동성도 풍부하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일부 IB, 글로벌 IB 쪽에서는 내년도 코스피가 3,200선을 간다. 그리고 또 신흥국 증시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만큼 너무 좀 비싸다, 높다,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한다면은 여기에서 또 수익의 틈새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좀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